우리가 이제 관리에게의 주 목적은 경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경영자가 무슨 기능을 하느냐? 여러분들 뭐 대강은 알 수 있죠. 대강은 알 수 있지만 특히 경영자, 최고 경영자, 우리가 쉽게 하기로는 기업의 사장을 얘기합니다. 사장뿐만 아니라 관리자 계층에 있는 뭐 상무라든가 전무라든가 기획실장 또는 뭐 생산부장, 뭐 판매부장, 뭐 이런 분들도 다 경영자에 속하는 거예요. 자, 경영자의 기능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생활 속의 경영학 배울 때, 경영의 뭐 순환, 기능, 뭐 이런, 그때 요거 비슷한 그림을 봤죠. 뭐, 그와 내용이 같거나 조금 조정된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경영자들은 조직의 목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장단기, 회사 내의 리소스, 소위 자원과 돈이죠, 결국.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할 것인가, 이것을 계획을 세우는 거죠. 뭐 1년, 2년짜리 단기적 계획도 있고 아니면 3년, 5년 뭐 그 이상의 장기적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편성하고 또 그 일이 잘 돌아가도록 감독하고 또 일이 잘 되도록 동기부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경영의 기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측정, 이 계획에 따라서 이 아웃풋이 제대로 나왔는가, 이것을 측정을 해서 계획과 실제성과 비교하는 이런 활동 우리가 보통 통제라고 해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실행하고 측정하고 비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결국은 관리에게 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회계 원리 예를 들면서 회계 원리는 상품 매매 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쓰여진 재무회계라 했어요. 그러나 원가회계는 제조기업을 다루는 제조기업에서의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회계입니다. 관리계는 이 제조기업이다 상품 매매 기업이다 구분은 없습니다만 주로 제조기업에서 만들어지는 원가를 가지고 여러가지 관리적 측면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럼 상품 매매 기업과 제조기업과의 차이는 뭐냐? 사실 우리나라 기업의 뭐 7, 80% 이상은 대부분 다 제조기업입니다. 뭐 제조라는 것이 현대조선처럼 큰 배를 만들거나 이것도 제조기업이죠. 현대자동차처럼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것도 이것도 제조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포항제철처럼 철판, 철근 이런 거 만들어내는 것도 제조기업이에요. 또 무슨 여러분들 좋아하는 과자, 이것도 제조기업이에요. 라면 만드는 것도 제조기업이죠. 심지어는 이쑤시개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이게 제조기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조기업인데 제조기업은 당연히 상품 매매 기업으로서의 활동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매매 기업입니다. 상품 매매 기업과 제조기업의 거래 구조를 보면은, 자, 우리가 상품 매매 기업은 상품을 구입을 해서 판매하는 거죠. 그죠? 상품을 구입해서 판매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해서 그 돈을 가지고 매입가액보다 뭐예요? 매출가액을 높게 판 그 차이, 이것을 마진이라고 하죠. 이거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또 수익이 발생되면은 투자자한테 나눠주는 것이죠.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상품을 외부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구입한, 그러니까 여기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회사에서의 제품이에요. 그죠? 제조기업은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사서, 상품이라는 뜻은 어떤 상품, 물품을 팔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을 우리가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산 요소를 구입한다. 이건 생산 구조라는 뭘 만들기 위한 원료, 소위 원재료, 또 그 다음에 그것만 있으면 되겠어요? 노동비가 있어요. 노동력. 그죠? 또 생산 설비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요소들을 구입해서 생산. 이것이 공장입니다. 공장.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제품이라 해요. 제품. 저 뒤에 배우겠습니다만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제공품, 만드는 공정 중에 있다 그래서 제공품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만들면 제품을 수비한테 판매하는 과정은 상품 매매 기업이나 제조기업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생산 요소를 구입해서 생산해서 제품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을 우리가 요 부분만 딱 껴놓고 보면 이것을 원가 회계라고 하는 겁니다. 코스트 어카운팅.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그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역할이 서로 다르죠. 자, 여기에 있어서 나름대로 회계 정보를 생산하는 툴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나 원가회계, 아까 얘기했죠. 원가회계에서 코스팅 어카운트, 여기서 무슨 생산, 물론 인사, 마케팅, 정보 이런 거에 대한 원가 개념도 필요는 해요. 그러나 이 원가액에서 나온 것이 그 원가 정보가 관리 의사결정, 생산을 어떻게 할 건지, 어느 제품을 생산할 건지, 공정을 어떻게 계산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관리회계 측면에서 주고요. 재무회계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품에 대한 원가를 제공함으로써 그것으로서 매출 총액, 또 판매 원가 이런 걸 계산하는 정보를 주는 겁니다. 자, 재무회계의 주기능,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그죠? 이 손익계산서는 이 구조가 눈에 있죠? 재무상태표는 뭐 여기 재고사선만 표시했지만은 뭐 다른 많아요, 그죠? 제품, 제공품, 원재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관리회계는 원가회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를 기초로 해서 손익분기점 분석, 또 예산 편성, 수익성 분석, 고객별로, 제품별로, 판매 행태별로 다 할 수 있죠. 업적평가는 어느 부서의 업적평가, 어떤 그 사업 계획의 업적평가, 또는 그 어떤 특정 개인의 업적평가 이런 거 다 가능하죠. 또 투자안에 대한 평가, 제품 가격 결정. 물론 가격 결정은 시장 가격을 고려도 하지만은 제품 생산 원가를 고려하는 것이 제일 먼저겠죠. 그죠? 그러나 제품 가격의 원가를 구성을 안다 하더라도 시장 반응이 시장에서 뭐예요? 나만 만들 수 있다. 이건 좀 비싸게 팔아도 되겠죠. 경쟁자들이 많아. 그럼 결국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겠죠. 뭐 이런 거에 대한 판단. 자, 설비 구입 공장 증설, 제품 계열 존속 폐쇄, 외부 구입 자가 제조 결정, 생산 방법의 유지 변경, 사업 부분의 확장 축소 결정. 이것이 뭐예요? 결국 경영이죠. 경영에 필요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관리회계와 소위 그 재무회계를 비교하는 표가 있습니다. 표. 자, 요거는 뭐 이미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요거는 뭐 회계 원리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요. 관리회계를 비교를 해놓으면은, 자,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그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또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배웠죠. 투자자, 채권자, 정부기관, 물론 경영자도 재무의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관리에게 내부 정보 이용자, 관리자는 우리의 경영자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관리자라고 있어요. 물론 말단 직원도 필요한 부서가 있겠죠. 뭐 직원, 대리, 주임, 과장, 부장, 이사, 또 전무, 또 사장, 회장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한 정보죠. 우리가 생활소의 경영학을 배울 때도 이러한 내부 정보 이용자 이런 계층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들이 하이라키를 이루어서 좀 다르다 그랬죠. 의사결정의 범위가 다르고, 그죠? 그 디테일한 내용이 다르고 하는 것들도 우리 경영학에서 배웠었어요. 그죠? 자, 재무에게는 범용 목적의 재무제표가 있는, 이거는 외부 모든 정보 이용자에게 동시적으로 동일하게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GAAP, 일반적으로 인정한 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 원칙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관리에게는 뭐 일정한 양식이 없어요. 기업에서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만들어내면 A 투자안에 대해서 또는 A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특정 활동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주로 기업에서는 이 기획실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삼성그룹 같은 데서는 사장들이 꼭 기획실 출신들이 됐었습니다. 기획실. 요새는 뭐 삼성 반도체 출신들도 많이 있고 뭐 휴대폰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초창기에는 또 일정 규모의 기업에서는 기획실 출신들이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기획실에서는 기업 전체 정보를 다루고 회사 전체의 입장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보의 범위 전체 조직에 관련된 범위, 기업 전체의 회계적 재무제표를 얘기하는 것이죠. 관리에게는 주로 하부 부분, 구체적이고 비통합적인 계층별로 다 다른 정보들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정보 가치, 신뢰성과 검증 가능성, 이게 우리 회계 기준이 필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역사적 원가 회계가 적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관리에게는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판단한 필요한 정보, 이것이 뭐 적시성,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이것은 뭐예요? 관련된 정보, 목적 적합성. 그래서 다소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규제 GAAP,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적용되고요. 이건 세계 국제회계 기준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나 관리에게는 회계 기준의 제약이 없다. 재무에게는 자료가 역사적 사건, 그러니까 역사적 회계 정보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거는 뭐 때문에? 신뢰성과 검증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리에게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현재의 자료를 가지기도 하고 또는 미래 예측 자료를 가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생산 수량, 무슨 활동 시간, 횟수 이런 것들도 관리에게 범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